사람은 외로울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감정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사연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이 어디까지 사람을 데려가는지 그 경계선에 서 있던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조용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아내와 나 사이의 대화는 언제부터였을까요? 의미를 잃기 시작한 게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던 메시지는 어느 순간부터 알았어. 응, 나중에 얘기해. 그런 말들로만 채워졌습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점점 서로의 하루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잠자리에 누우면 자연스럽게 등을 돌렸고 불을 끄면 서로의 숨소리조차 듣지 않으려는 것처럼 침묵만 남았습니다. 요즘 너무 피곤해. 아내는 늘 같은 말만 했고 나는 늘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 말이 습관이 됐을 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관계가 조용히 말라가고 있다는 걸.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사실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아무도 그걸 묻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냐고. 아무도. 그러던 어느 날 그녀를 다시 만났습니다. 회사에서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아내보다 몇 살 위인, 늘 차분하고 단정했던 선배. 업무 때문에 잠시 들른 자리였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만남이었어요. 적어도 그때까진요.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요. 그녀의 한마디는 무심한 안부처럼 들렸지만 이상하게 오래 가슴에 남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죠. 말 안 해도 돼요. 근데 혼자 너무 버티지 마요. 그 말이 이상할 정도로 깊게 들어왔습니다. 그날 이후 짧은 메시지가 오갔고 짧은 전화가 이어졌습니다. 일 얘기였고 안부였고 정말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짧은 온기들이 내 마음을 조금씩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서는 한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각,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게 위험하다는 걸 몰랐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외로움에 너무 오래 잠겨 있었고 그 감정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애써 보지 않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집에 그녀가 들른 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잠깐 이야기만 하고 가겠다고 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그녀의 모습이 이상하게 천천히 보였습니다. 괜히 와서 불편하게 한 건 아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조심스럽게 웃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은 이미 평소와 다른 박동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소파에 앉았고 나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거리도 자세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공기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가슴 깊숙이 눌러두었던 무언가가 조용히 꿈틀거렸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고 말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고 선을 넘는 말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도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사람이 처음으로 앉아 있다는 걸, 그리고 그 깨달음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하면 안 되는 감정이라는 걸. 하지만 그때의 나는 이미 그 문턱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되돌아가기엔 너무 가까운 곳에 그녀가 집에 들어온 뒤 시간은 평소보다 느리게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들렸고 거실은 조용했지만 침묵이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나는 물을 한 컵 따라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차 말고 물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손을 뻗어 컵을 잡는 순간 우리 손이 아주 잠깐 가까워졌습니다.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닿았다고 느낄 만큼 가까웠습니다. 괜히 컵을 내려놓고 소파에 등을 깊게 붙였습니다. 이상하게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이유를 모르는 척했지만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죠?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 전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거의요. 그녀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괜히 말 시켜서 미안해요. 아니에요.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을 거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몸을 약간 기울여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선이 부담스럽다기보다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사람이요, 그녀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말 안 하면 더 아픈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어딘가가 툭 하고 눌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넘기려 했습니다. 다들 그러고 사는 거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그 짧은 부정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거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고 조명 하나만 켜진 방 안에서 그녀의 표정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차분했고 단정했고 늘 보던 모습 그대로였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괜히 참지 않아도 돼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단어 하나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여기는 안전한 곳이라는 뜻일까? 아니면 여기서는 약해도 된다는 뜻일까? 나는 시선을 피하며 작게 웃었습니다. 괜히 이런 얘기하게 만드네요. 제가 그런가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나는 그 안심이 오히려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가 일부러 만든 침묵이 아니라 서로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린 침묵이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워 보여요. 그 말에 가슴 깊숙이 숨겨두었던 감정이 갑자기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손을 내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죠. 괜찮은 척 안 해도 돼요. 여기선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 앞에서라면 조금은 무너져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감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갑자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처음엔 조용히, 그러다 점점 거칠어졌고 집안의 공기는 그 소리에 맞춰 더 밀폐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가 꽤 오네요. 내가 말하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요. 이러면 당분간 나가기 힘들겠어요. 그 말은 단순한 상황 설명이었는데 이상하게 다른 의미처럼 들렸습니다. 나는 괜히 리모컨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TV를 켜기엔 이 공간이 너무 조용했고 이 침묵을 깨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도 될까요? 비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말이 가슴을 한 번 더 두드렸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너무 빨리 대답해버렸고 그 사실을 깨달은 뒤에야 조금 민망해졌습니다. 밖의 소음은 점점 커졌고 집안은 그만큼 더 고요해졌습니다. 마치 세상과 이 공간이 천천히 분리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 숨소리조차 오늘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요즘 밤에 잠은 잘 자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못 자요. 그녀는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그 확신에 찬 말투가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요?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쉬지를 못하고 있어서요. 그 말에 괜히 웃어 보였지만 속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다시 잦아들었고 그 사이 우리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줄어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소파 끝을 정리하며 자세를 바꾸는 순간 팔꿈치가 내 쪽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슬아슬했습니다. 나는 몸을 조금 뒤로 물렸지만 그만큼 마음은 더 앞으로 쏠렸습니다. 집이 원래 이렇게 조용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들어 더 그래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조용한 집은 생각을 너무 크게 만들죠. 그 말이 정확히 맞아서 숨이 잠시 막힌 것 같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밖의 불빛은 물기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이 집 안에는 우리 둘 말고는 아무 기척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서로가 너무 또렷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괜히 와서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니죠? 그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고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낮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는 그 말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 한마디가 집안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아까와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식하고 있다는 걸 숨기지 않는 침묵. 밖에 비가 이 집을 완전히 감싸고 있었고 그 안에서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그저 우연이나 날씨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립된 공간에서 우리의 감정은 점점 더 도망칠 곳을 잃고 있었습니다. 빗소리는 어느새 잦아들었지만
집안의 공기는 오히려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밖에서 들리던 소음이 사라지자 그동안 눌러두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처럼요.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말을 하면 이 고요가 깨질 것 같았고, 말을 하지 않으면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다고 하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건 진짜 괜찮다는 말은 아니었죠. 그 한 문장이 정확히 내 안을 찔렀습니다. 나는 웃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렇잖아요. 그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말을 고르다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당신은요. 그 말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몸을 기울이지도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그 거리감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혹시 그녀가 낮게 물었습니다. 혼자 있는 게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예요? 나는 대답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이요. 생각보다 빠르게 말이 나왔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고 생각만 남을 때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 말에는 이상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도 같은 시간을 견뎌본 사람처럼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천천히 깍지 끼었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럴 때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 옆에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조금은 숨이 쉬어지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 너무 솔직했고 너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을 마주친 시간은 몇 초였을지도 모르지만 그 안에 너무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위로, 이해,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 그녀가 조금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네, 나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 짧은 인정이 내 안에 무언가를 완전히 드러낸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동정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같은 깊이를 아는 사람이 조용한 이해에 가까웠습니다. 그럼 그녀가 말을 꺼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괜찮아도 돼요.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약해도요. 그 순간 나는 느꼈습니다. 지금 이 대화는 이미 안부나 위로의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걸 알아버렸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어떤 선은 이미 마음속에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달라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말을 더 많이 나눈 것도 아니었고
서로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할수록 존재감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아침이 되면 나는 괜히 부엌에 먼저 나가 있었고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거실로 나왔습니다. 잘 잤어요? 짧은 인사, 아무렇지 않은 말투. 하지만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는 그 순간이 오히려 더 어색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도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말을 꺼내면 어젯밤의 공기가 다시 떠오를 것 같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 공기가 더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올 거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별한 일 없으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저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괜히 크게 들렸습니다. 낮 동안 나는 몇 번이나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별일 없는 하루였지만 집에 돌아가는 시간이 이상하게 의식됐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쪽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만 페이지는 오래도록 넘어가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왔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일을 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서로의 기척을 계속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컵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할래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그 사이에 말하지 않은 감정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지만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가까웠습니다. 어깨는 닿지 않았고 손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어땠어요? 그녀가 묻자 나는 잠시 생각하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에 오는 게 이상하게 빨리 느껴졌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입가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런 날 있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론가 돌아가고 싶은 날. 나는 그 어디가 지금 이 공간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 창밖에서는 차 지나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아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제 이야기한 거 후회하지는 않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그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 말이 이 모든 감정을 더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확신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도 나는 그 말에 동의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서 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내 말을 대신 이어주듯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가는 거겠죠. 그 순간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미 이 감정은 의도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인정의 단계로 들어왔다는 것을 아직
아무 선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단순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마주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웃어야 할 것 같았고 그게 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늦어요?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했습니다. 네, 조금요. 그 뒤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불은 켜져 있었지만 거실은 비어 있었고 그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치 서로를 피하듯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균형을 깨는 건 늘 외부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휴대폰이 거실에서 울렸습니다. 나는 물 마시러 나왔다가 그 소리를 들었고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이름. 그녀가 급히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좀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 괜히 시선을 돌렸지만 이미 마음은 복잡해져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가 잠시 멈춰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지금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요? 그녀는 잠깐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일이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느낌은 없었지만 어딘가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여백이 남았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질투인지, 걱정인지, 아니면 놓치고 있다는 불안인지,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였습니다. 겉옷을 벗으며 잠시 멈칫하더니 나를 봤습니다. 앉아요? 잠이 안 와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불편했죠?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잠시 후 덧붙였습니다. 그냥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려 했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아프게 와 닿았습니다. 우리 둘 다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웃음 같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이상해진 게 아니라 이미 달라진 거겠죠.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나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억누르려는 쪽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그 말이 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에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감정을 숨기는데 지쳐버린 사람들이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선택은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질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줄였고 마주 앉는 시간도 피했고 괜히 같은 공간에 오래 머물지 않으려 했습니다. 마치 조금만 방심하면 무너질 걸 서로 알고 있는 사람들처럼. 하지만 감정은 피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나는 일부러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은 뒤에도 물 흐르는 소리가 계속 귀에 남았습니다. 그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더 멀리 이렇게 지내는 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서로한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그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해두고 싶어요. 그 말에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을 넘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결심에 가까웠습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뭐든 간에 그걸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약속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은 도전이 아니라 솔직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켜야 해요. 그리고 낮게 덧붙였습니다. 그래야 우리 둘 다 무너지지 않으니까. 그 말이 가슴을 세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당분간 조금 떨어져 지내요. 그 순간 마음이 툭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피하자는 게 아니라 그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서로를 지키자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는 이해한다고 했지만 마음은 쉽게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나는 혼자 있는 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독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부재가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 문득 휴대폰을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연락하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가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참아내는 싸움, 지켜내려는 싸움, 그리고 그 싸움이 얼마나 지치는지 둘 다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선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선이 우리를 보호하는지 아니면 조금씩 상처내고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피한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지내는 건 서로한테 잔인한 것 같아요. 나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놓기가 쉽지 않네요. 그녀는 그 말에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엔 망설임보다는 결심에 가까운 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감정을 부정하지는 말아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붙잡지도 말아요. 그 말이 칼처럼 아프게 꽂혔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 둘 중 누군가가 나빠서 생긴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외로웠던 거죠. 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외로울 때 만난 위로는 너무 쉽게 다른 이름을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보았습니다. 끝내 잡지 않은 손, 그 선택이 얼마나 큰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지금이라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고 집안의 공기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마주 앉아 긴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고 굳이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적당한 거리, 필요한 말만 하는 관계, 누가 보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고 나는 나의 자리에서 하루를 채워나갔습니다. 밤에 혼자 남아있을 때 예전처럼 가슴이 답답해지는 일은 줄어들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컵을 꺼내다 문득 떠올랐고 소파에 앉아 조명이 켜진 방향을 볼 때 그날의 공기가 아주 희미하게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나를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간 마음처럼 조용히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올 일도 거의 없겠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겠죠. 그 말 사이에는 많은 의미가 있었지만 우리는 굳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 그녀의 모습은 언제나처럼 단정했고 차분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잠시 멈춰서서 말했습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묻지 않았습니다. 저도요. 그렇게만 답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예전과 같은 고요였지만 이번에는 덜 아팠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지킨 건 단순한 선이 아니라 각자의 삶이었다는 걸 넘지 않았기에 후회로 남지 않았고 말하지 않았기에 기억으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이 지나도 나를 무너뜨리지 않는 조용한 흔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이야기.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 그게
우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정은 넘지 않았기에 더 오래 남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옳았는지 틀렸는지는 각자의 마음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길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